한 어머니와 딸의 20년간의 단절. 한순간의 오해와 상처는 그들의 관계를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갑자기 찾아온 딸이 들고 온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집으로 다시 온 걸까요? 그리고 상자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화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감춰졌던 비밀과 오해가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만 남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혜숙 씨는 젊은 시절 꿈 많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첫사랑과 결혼하며 그 꿈을 이룬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과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책임한 행동과 반복되는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혜숙 씨는 남편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은지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혼 후 혜숙 씨는 어린 딸 은지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녀는 딸에게만큼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은지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엄마의 고생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은지의 마음속에는 점점 혼란이 쌓였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사는데 그녀는 친구들의 밝은 가정 환경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혜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아?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에 혜숙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내 탓이 아니야. 아빠는 그냥 우리와 살지 않는 게 맞았을 뿐이야. 하지만 은지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모녀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혜숙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은지는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반항심이 커졌습니다. 은지의 반항은 점점 커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은지는 엄마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지가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놓고 갈등이 잦았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반대해요? 그냥 나 좀 내버려둬요. 은지야, 엄마가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면서. 혜숙 씨는 그런 은지의 말을 들으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은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 왜 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녀는 은지에게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혜숙 씨는 은지의 방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게 감옥 같아. 숨 막혀서 더는 못 있겠어. 그 메모를 본 혜숙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메모가 단순한 사춘기 아이의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은지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날, 혜숙 씨는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숨 막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은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 몇 개를 챙겨 집을 나섰고,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딸이 떠난 이유도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은지의 말을 좀 더 들어줬더라면, 그녀를 붙잡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숙 씨의 삶은 점점 단조로워졌고, 은지와의 추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은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혜숙 씨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졌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딸 은지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은 여전히 과거 그대로였습니다. 명절은 그녀에게 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명절날이면 집안에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딸 은지의 빈자리는 그녀의 가슴에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혜숙 씨는 고요한 집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식탁 위의 그릇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은지와 함께 했던 명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지가 어릴 적 함께 송편을 빚고 웃음을 터뜨리던 그날들이 너무나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둑해진 저녁 무렵,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굴까? 혜숙 씨는 방문객이 올 일이 없었기에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성을 보자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성은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 은지였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와는 다른 차가움과 고뇌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딸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지야, 정말 너 맞니? 하지만 혜숙 씨가 더 놀란 것은 은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지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설지만 어딘가 은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니? 혜숙 씨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 손녀죠. 그 말에 혜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의 존재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을 떼려고 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들고 온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이유도요.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혜숙 씨는 은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상자 속에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소리야? 계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계숙 씨는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까지 데리고 나타난 딸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계숙 씨는 은지와 손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손녀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조용히 은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뭐니? 계숙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유나예요. 유나. 예쁜 이름이구나. 계숙 씨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왜 돌아온 것일까? 손녀의 존재는 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 은지는 그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왜 돌아왔는지 설명할게요. 그 말에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은지는 차갑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늘 일에 바빴고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외로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집이 제게 감옥 같았어요. 혜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은지를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은지야. 엄마는 너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거야. 계숙 씨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계숙 씨는 은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녀의 실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곧 상자를 열어 진실을 꺼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감도는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자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진실이 모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혜숙 씨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은지가 내민 작은 상자는 보기에는 그저 낡은 나무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표정과 그녀의 말투는 이 상자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상자를 받아 들고도 당장 열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상자를 쥔 채 그녀는 은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니? 은지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왜 엄마를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엄마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혜숙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간 묻혀있던 과거의 진실이 상자 속에 담겨 있다니 그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혜숙 씨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의 사진이 혜숙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혜숙 씨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계숙 씨가 사진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은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 사람 기억나세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떠나게 된 이유를 만들었죠. 계숙 씨는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혜숙 씨가 은지를 임신하기 전에 잠시 만났던 과거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고 혜숙 씨는 은지를 임신한 후 그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만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혜숙 씨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은지에게 따졌습니다. 은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당신이 저를 버리려 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떠난 거예요. 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혜숙 씨는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은지를 버리려 했다는 거짓말이 어떻게 은지의 삶을 그렇게 바꿔 놓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너를 버리다니.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엄마가 늘 바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혜숙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은지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혼란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더 물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니? 그리고 그는 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은지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저를 버렸어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엄마를 찾고 싶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못 돌아왔어요. 그 순간 혜숙 씨는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고백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그때 널 더 잘 돌보지 못해서 너를 혼자 두어서 정말 미안해. 그러나 은지는 더 놀라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이 상자를 들고 온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혜숙 씨는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준 이 상자 속에 그런 얘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혜숙 씨는 상자 안에 남은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낯선 이름이 적힌 출생기록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그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혜숙 씨는 상자 속에서 나온 문서들을 손에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은지가 말한 출생 기록은 낯선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은 분명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혜숙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은지를 낳은 게 아니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서를 누가 만든 거야? 은지는 엄마의 떨리는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혜숙 씨는 입술을 떨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은지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은지야. 너는 분명히 내 딸이야. 누군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를 낳았던 날의 일들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출산했던 병원의 이름도 희미했고 그 시절의 기억은 일과 육아에 치여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걸까? 혜숙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혼자 문서와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서의 날짜와 병원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은지의 출생과의 차이를 맞춰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은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볼게.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엄마는 너를 딸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건 변하지 않아. 은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숙 씨와 은지는 함께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문서에 적힌 병원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은지를 출산했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그 지역의 보건소에는 오래된 출생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기록 담당자는 혜숙 씨가 제출한 문서를 유심히 살펴본 뒤 오랜 시간을 들여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담당자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정보와 일치하는 기록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은지라는 아이의 이름은 이 병원에서 출생 신고된 적이 없어요. 대신 같은 날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아이가 등록되어 있네요. 담당자는 또 다른 이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이름은 은지가 아니라 은하였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제 딸 은지가 병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는 건가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아이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혜숙 씨와 은지는 보건소에서 나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말없이 걸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진짜 엄마의 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누군가의 인생을 훔친 걸까요? 혜숙 씨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넌 내 딸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증거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소중한 딸이야. 이게 바뀔 수는 없어. 은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지와 혜숙 씨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연결된 또 다른 가족이 은지와 연락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지와 혜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진실을 함께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가족은 은지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가진 사진 속에는 은지와 닮은 또래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혜숙 씨와 은지는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상황을 묻어야 할까요? 며칠 후 혜숙 씨와 은지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카페의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닮은 점을 찾으려는 듯 은지와 닮은 얼굴의 여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은지보다 약간 체구가 컸고 표정은 어딘가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성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나예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아직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혜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나의 가족은 조심스럽게 출생 당시 병원 기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아기는 혜숙 씨가 기억하는 갓난아기 은지의 모습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은지와 유나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혜숙 씨와 은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정말로 제가 엄마의 딸이 아니라고 나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결과가 뭐라고 나오든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난 널 20년 동안 사랑해왔고,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우리 사이에 피가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란 그런 거야. 은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제 전부였어요. 그동안 그걸 깨닫지 못했던 제가 바보 같아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지와 혜숙 씨는 검사소에서 결과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는 혜숙 씨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지야, 결과가 어떻든 넌 내 딸이야. 이건 단순히 기록일 뿐이고, 넌 내게 소중한 존재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은지도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그래요. 저는 다른 가족을 알게 됐을지 몰라도 제가 엄마 딸로 자랐다는 건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결과를 알게 된 유나와 그녀의 가족은 은지와 혜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지만 은지 씨와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은지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유나도 혜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를 키워주신 어머니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은지 씨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느껴져요.
혜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씨가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저도 환영해요. 시간이 지나며 은지와 유나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족은 특별한 날에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여전히 혜숙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 살았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아이 유나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유나에게는 이런 혼란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유나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유나와도 가족처럼 지내볼게요. 혜숙 씨는 딸의 다짐을 들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은지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결국 진실은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은지와 혜숙 씨, 그리고 유나의 가족은 진실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가족으로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혜숙 씨와 은지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들이 내린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혈연이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선택하는 것.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 멀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통의 전화, 짧은 문자, 작은 용기로도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용서와 사랑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